그날 저는 자식에게 처음으로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데 무려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자식이 원하면 뭐든 내어줬습니다. 돈이든 시간이든 몸이 힘들어도 그래, 내가 부모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런 마음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이상하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더군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고 무엇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나는 늘 주는 사람이어야 하지? 나는 언제쯤 내 마음, 내 몸을 챙길 수 있을까? 혹시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늘 자식 걱정이 앞서고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내가 나서게 되고 혹시 서운해할까봐, 괜히 거절했다가 관계가 멀어질까봐 한 번도 단호하게 말하지 못했던 경험 아마 한두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사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부모는 참고 견디는 존재라고 배워왔습니다. 참고 또 참고 그러다 어느 순간 나 자신은 사라지고 남는 건 고단한 몸과 무심한 자식의 말 한마디뿐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거절하는 법을 알려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왜 지금이라도 나를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자식과도 건강한 거리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진심을 담아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식에게 사랑은 주되, 이제는 나 자신도 돌봐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작지만 단단한 용기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66세 박모 씨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이제는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로 불리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결혼하고 손주가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부모의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그녀의 착각이었습니다. 처음엔 말이 좋게 좀만 도와줘였지만 그 조금은 어느새 매일이 되었고 이젠 아예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도시락을 싸고 지하철 2번 갈아타며 딸의 집으로 가 손주를 돌보고 잠든 틈에 빨래하고 장도 보고 저녁이면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죠. 이게 자신에게 무리라는 걸. 하지만 마음 한켠엔 늘 이런 생각이 따라붙었습니다. 자식인데 내가 해줘야지. 엄마니까 이 정도는 당연하지 않을까. 그러던 어느 날 박 씨는 허리를 삐끗하고 말았습니다. 잠도 잘 수 없을 정도의 통증으로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죠. 며칠 후 병실로 걸려온 딸의 전화. 기대와는 달리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금방 나을 거잖아. 그럼 다음 주부터 다시 봐줄 수 있지? 그 순간 박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감정인지도 모를 감정이 가슴속 어딘가에서 북받쳐 올라왔습니다. 속으로 이런 말이 맴돌았다고 합니다. 나는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날 이후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몸이 낫고 나서도 이젠 내 건강부터 챙기고 싶다는 말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 말을 꺼내는데 66년이 걸렸던 겁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자식이 도와달라고 하면 당연히 해줘야지. 나는 엄마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도와주겠어. 이런 생각 너무나 익숙하시죠? 그런데 바로 그 당연함이 우리의 삶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사랑이 깊을수록 더 많이 해주고 싶고 더 오래 곁에 있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사랑과 희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지만 희생은 내가 힘들어도 버텨야 한다는 의무처럼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언젠가 마음의 상처, 신체의 병, 그리고 관계의 단절로 돌아오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기대의 굴레라고 말합니다. 자식은 부모가 늘 해줄 거라 기대하고 부모는 그 기대를 충족해줘야 한다고 느끼죠. 문제는 그 과정에서 정작 부모 자신은 점점 더 투명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 한 번도 안 된다는 말을 해보지 않으면 자식은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책임이라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착각은 당신의 평생을 지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제 배워야 합니다.
부모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걸요. 때로는 이번엔 도와줄 수 없어. 내가 먼저 건강을 챙겨야 해. 이건 네가 네 힘으로 해봐야 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랑의 한 형태라는 사실을요. 그 말을 꺼내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 용기를 내는 순간부터 자식과의 관계는 더 단단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72세 이모 씨는 늘 나는 자식에게 손 안 벌릴 것이라며 조용히 살림을 아껴가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적은 연금이지만 미리미리 생활비도 나눠놓고 아플까봐 건강보험부터 실손보험까지 꼼꼼하게 준비했죠. 그렇게 스스로를 잘 챙기며 지내던 어느 날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번에 가게 하나 내보려고 해. 초기 자금이 조금 모자라서 그런데 혹시 엄마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순간 이 씨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물론 딸의 앞길을 막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스쳤습니다. 내가 70 넘은 나이에 내 노후 자금을 빼서 도와주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지금 내가 이 돈을 쓰면 몇 년 뒤 내 병원비는 누가 책임질까? 이 씨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자식에게 섭섭한 소리를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며칠 동안 마음이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도와주지 않는 게 미안한 게 아니라 또 한 번 자기를 희생하게 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용기를 내어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 돕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이젠 엄마도 노후 준비에 신경 써야 해서 이번엔 도와줄 수 없을 것 같다. 딸은 잠시 침묵했지만 이 씨의 말투에서 무엇인가 단단한 결심을 느낀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생각해보니 이건 내가 감당하고 해내야 하는 일이 맞는 것 같아. 걱정 말고 엄마 건강 잘 챙겨요. 이 씨는 그날 울었습니다. 후회해서 운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식과의 관계에서 내 몫의 경계를 세운 것, 그리고 딸이 그것을 이해해 준 것이 감사하고 뿌듯해서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 씨는 한층 편안해졌고 딸과의 관계도 더욱 따뜻하고 솔직해졌습니다.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멀어진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더 가까워진 것이죠. 이 씨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자식을 돕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가 멀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경계를 명확히 했기 때문에 관계가 건강해졌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식이 망가질까봐. 지금 거절하면 섭섭해할까봐. 내가 안 해주면 누가 해주겠어.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사실 대부분의 자식들은 부모의 진짜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부모가 단 한 번도 이건 안 되겠다. 지금은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대는 습관이 되고 습관은 권리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자식도 결국 어른입니다. 자기 삶은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존재이지요. 부모는 자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는 부모로서 충분히 해줬다라는 인정을 스스로에게 해줘야 할 때입니다. 이 씨는 단순히 돈을 거절한 게 아닙니다. 그녀는 딸에게 스스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나 없이는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 없이도 잘 살아가는 사람으로 믿고 내보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짜 부모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입니다. 사랑은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멈춰주는 것, 그리고 지켜봐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 그 진리를 이 씨의 용기 있는 선택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심리학에서는 가족 간의 갈등이나 피로감을 설명할 때 감정적 경계선이라는 개념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말은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내 마음과 상대의 마음 사이에 적당한 선을 그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식과의 관계에서 이 감정의 선을 거의 그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식이 속상하면 내 마음도 아프고, 자식이 화내면 내가 잘못한 건가 자책하고, 자식이 힘들다 하면 당장이라도 달려가야 할 것처럼 느끼죠. 이런 마음은 사랑의 표현일 수는 있지만 경계가 없는 사랑은 결국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에는 거리가 필요하다. 거리는 차가움이 아니라 존중이다. 자식과 너무 밀착된 관계는 처음엔 서로 따뜻하고 끈끈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감, 의무감, 그리고 서운함이라는 감정을 낳습니다. 왜일까요? 서로의 삶이 너무 얽혀 있어서 조금만 어긋나도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거절하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거절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동시에 상대에게 책임감을 키우는 교육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빌릴 때 부모가 단호히 지금은 안 된다고 말하면 자식은 실망할 수는 있어도 그 안에서 내가 스스로 해내야 한다는 동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부모의 결단에 감사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사실 관계에서 지켜야 할 것은 애정이 아니라 내 감정의 건강입니다.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든데도 계속 주기만 하면 결국은 마음이 병들고 그 병든 감정은 어느 날 한순간에 폭발하거나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죠.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내 감정을 지켜주는 선을 하나씩 그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지키는 일이며 나와 자식의 관계를 더 오래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오래전부터 동양의 철학자들은 관계란 끈으로 묶는 것이 아니라 거리로 조율하는 것이라 말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사람은 제 분수를 알아야 평안하다. 여기서 말하는 분수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즉 적당한 한계와 거리감을 뜻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가족이니까, 부모니까라는 이유로 스스로의 분수를 넘어서 무리해왔습니다. 한계를 넘어서도 도와주고 힘들어도 웃고 섭섭해도 참아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참고 또 참는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평화롭게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억눌린 감정은 나중에 원망이라는 이름으로 모습을 바꾸고 후회라는 말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깨닫죠. 그땐 거절했어야 했구나. 그땐 내 삶을 먼저 챙겼어야 했구나. 철학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은 자기를 먼저 온전히 세운 사람만이 진짜로 남에게 줄 수 있다.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랑은 결국 상대를 지키는데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나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조용히 한 발 물러서며 이제는 너도 스스로 걸어야 해라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책임이고 가장 깊은 사랑일 수 있습니다. 삶이란 참 묘해서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가장 어려운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이제는 안 된다는 한마디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이야말로 내 삶과 관계를 다시 건강하게 세우는 용기의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되짚어보면 결국 이 한 문장으로 귀결됩니다. 그날 자식에게 처음으로 거절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 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사랑했기에 이제는 내 자신도 돌보겠다는 결심에서 비롯된 한마디였습니다. 한평생 참 많이 참으셨죠? 섭섭한 말도, 부탁 아닌 부탁도, 심지어 내 건강보다 자식의 사정을 먼저 챙긴 적도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시간을 지나 내가 나를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늦게라도 이제는 힘들다. 이번엔 도와주기 어렵다. 나는 조금 쉬고 싶다라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다시 숨 쉴 수 있게 만들고 자식과의 관계도 더 성숙하고 균형 있게 바꿔줄 것입니다. 사랑은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자립할 수 있도록 적당히 물러나는 용기.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말년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혹시 오늘도 도와줘야 할까? 거절하면 섭섭해할까?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대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번엔 거절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을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식도 자식이지만 당신의 인생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누군가는 오랜 침묵을 깨고 조심스럽게 스스로를 위한 문장을 꺼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엔 안 된다. 그 말이 당신에게 조금의 해방과
조금의 평안을 선물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늘 따뜻하고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가족, 친구분들께 함께 공유해 주시고 좋은 기운을 더욱 널리 퍼뜨려 주세요. 지금까지 풍수보따리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